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사이 김희수의 한숨. 계속해서 한겨레. 특수고용직 230만 명 노조 설립 가능해진다. 또 동아일보. 미국과 중국 사이 한반도 운명의 3주. 그리고 국민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32명 통화내역 조사에 언론보도 정보 유출자 색출했다. 다음은 서울신문. 2,800억 원 지원에 공영형 사립대학교 만든다. 이번엔 세계일보. 교원 채용비리 해마다 늘고 있는데 중징계는 6%뿐. 아울러 경향신문. 10년 적폐 동시청산 사법처리 속도낸다. 이제는 중앙일보. 헌법재판소장 코드 인사 부메랑 맞은 청와대.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일자리 신문고 적시는 비정규직의 눈물.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보았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청와대가 헌법재판관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신문마다 이렇게 실려 있군요. 네,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주목하고 있는 기사 이게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에서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이른바 특수 근로 노동자. 네,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임금 협상도 할 수 있는 파업도 가능한 노동 3권을 얻게 됐다는 소식 주목됩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임금 노동자면서도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에이, 사장님이 뭐하러 노동자 하려고 하세요? 이러면서 일축 당해왔는데요. 네, 이제 노동자의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 청취자 여러분,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문자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현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 소유로 돼 있는데 지금은 실권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에게 넘어갔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 이 입장이었는데,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뿐 아니라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는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혜윤 씨. 네.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워서 옷차림은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5.3도, 춘천 11.4도, 대전은 15.2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어제 24도 가까이 올랐던 서울 기온은 오늘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고, 강릉 16도, 전주는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동과 경북동 해안은 낮까지, 경남 해안은 밤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일부 중부지방에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 최혜윤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국민의당이 어느 당하고 통합하면 좋을까요? 이런 여론조사를 비밀리에 실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까지 상승하며 시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가정했을 경우 그 정당의 지지율이 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0%와 국민의당 지지율 6%를 합친 것보다 낮게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7%의 지지율을 보이는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두 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지지율이 약 7%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도 동조할지 이건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한 회사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2001년 당시 BBK 김경준 대표는 코스닥 기업인 옵셔널 벤처스를 인수해서 주가 조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니까 김경준 대표 회사 돈 380억을 횡령해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에 옵셔널 벤처스 그리고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패소했죠. 이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 옵셔널 캐피탈의 장용훈 대표도 오랜 기간 미국에서 소송을 벌였는데요. 그러다가 2011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받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경준 씨가 토해낸 돈이 장용훈 대표 등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이 아니라 다스에게 간 것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김경준 씨에게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는 돈, 네 돈 140억을 다스로 보내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계좌에 꽁꽁 묶인 돈은 다스에게 넘어왔다는 것이죠. 어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선배님이 제 은행에 있는 돈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장도 많이 찍어야 되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스위스에 비밀 계좌에 있는 돈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근데 이미 미국 연방법원에서 연방정부를 통해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동결을 시켰어요. 근데 동결을 풀어요. 풀고 가져가려고 했는데 재판에서 집니다. 그 다스 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동결해달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스위스 은행을 움직이면서까지 이 계좌를 풀고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은 별도 없는데 이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BBK 주가 조작의 피해자 장용훈 대표는 다스로 돈이 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이 과정에서 행동대장 구실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김재수 전 총영사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명박 씨의 개인 변호사였죠. 공권력을 동원해 MB에 못 받은 돈을 받아냈다. 이것만으로도 사건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다스에게 간 돈이 MB가 준 것이 맞다면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다. 이런 결론도 가능합니다. 장용훈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지요. 검찰이 성의 있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한편 2008년 검찰은 다스에서 10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권남용뿐 아니라 100억 원대 비자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새누리당 추천 몫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헌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증언인데요. 백혜련 의원의 질문과 이헌 이사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특조위에서 하려고 한다니까 완전히 펄펄 뛰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해수부 장관과 차관도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해서는 막아라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제가 듣기는 반대하는 취지였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헌 이사장 놀랍지요. 이분은 최근까지도 박근혜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방해했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소추안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합한 일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니까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지난해 숨을 거뒀지요.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진동 부장검사 브리핑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 사행행위 강력범죄 전담부는 10월 17일 오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단장과 살수요원 2명 등 전임직 경찰관 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살수차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지휘 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살수차의 살수 행위 시 가슴 입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 지침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이 없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측은 살수차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다. 경찰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 상황실에서 집회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간부들과 수시로 이야기 나누며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관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책임이 커 보이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그런데 검찰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늑장 수사를 벌였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정권 교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런 지적 어떻게 피할 길이 있을까요?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한 보수 종편 채널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백남기 씨 어떤 분일까? 왜 68세 고령의 노인이 저렇게 시위대 전면에 서서 폭력 시위까지 가담하게 되면서 저렇게 물대포를 맞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을만 했다는 이야기였을까? 그러자 농민단체 전농의 조병옥 사무총장. 지금 현재 쓰레기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마치 테러 분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물대포가 아닌 빨간 우르를 입은 한 시위대의 폭력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어찌 주장.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구호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해의 원인 제공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250여일이 지난 시점 외국에 사는 백남기 농민의 자녀. 제가 한국에 와서 또다시 마주한 절망은 사건 이후 258일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수사 촉구,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당 의원들 동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의 책임을 추궁하고 2015년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 정청래 의원이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지금 부상당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쏘지 말라 손 들고 있어요. 계속 물대포를 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찰관이 뭘 조사해요? 지금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대상으로 살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은 진실이 전혀 규명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해하며 지금까지 200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의 감찰조사,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고 단 한 건의 진실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명 청장, 사과마저 주저.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 또 그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자녀가 말하는 아버지란 누구인가? 저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도 아니며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국민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농촌의 평범한 농부입니다. 어제 참사 2년여 만에 마이크 앞에 선 검찰.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었던 수사. 하지만 뒤늦은 결과 발표. 달라진 것은 대통령뿐이었는데 2013년 당시 대통령의 경찰 이날 지사.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지름길입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SBS 러브 FM 103.5MHz를 통해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103.5로 만나고 계시고 부산에서는 KNN 러브 FM 105.7로 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닿는 곳이라면 함께하실 수 있겠고요.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 반응해 주셨습니다. 스콧 윤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미국 시카고에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릴라를 통해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장미숙님,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강경민님, 다스가 누구 것인지 모르니까 나라로 귀속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하니 이걸 나라 것으로 만들자, 국유화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8672번님, 국정 챙기기에도 바쁘다던 대통령이 그 와중에 돈놀이까지 하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라고 해주셨고, 미앙에라님, 다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의 답이 드디어 나오는가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9365번 쓰시는 분,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실려 있던데 취준생을 둔 엄마로서 정말 허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소위 시내 직장이란 곳은 다 들러리 서는 게 아닌가 씁쓸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2385번 쓰시는 분,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살수에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니 어떻게 이게 수사 결과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성식님, CNN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유엔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고 할 거라고 했는데 유엔이 그리 할 일이 없을까요? 나라 망신 그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 비자금 수사에서 4조 5천억 규모의 차명 계좌 1천여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특검 수사 발표 뒤인 4월 22일 대국민 사과에서 차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다음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모두 인출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회장의 차명 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제대로 내렸다면 이건희 회장이 약 2조 원의 세금과 과징금을 냈겠죠. 회계사인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냈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과세하지도 않았고 특검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과세 부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관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의에 대해서 제척기관이 경과됐다라는 허위 답변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밝혀낸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과세당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은 다시 이 시점에서라도 과세하고 여러 가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청와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에는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강력 대응할 것, 이런 지시사항이 담겼습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가 예산안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청부 소송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나온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CNN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 MH그룹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공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다 이런 대접받지 않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선언 이후 보수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제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었죠.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미 방침은 나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누차 밝혔는데요. 지난 8월 16일에 있었던 대구 콘서트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의 중지를 모을 겁니다. 자, 가만히 있을 친박계 의원들일까요? 이들은 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인데 속전속결식 출당 조치는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 지연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불씨가 소멸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이전에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달 13일 이전이 보수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이른바 박근혜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교통방송 TBS의 시사 프로그램 보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TBS 라디오가 뉴스와 정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송법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TBS에서 진행하고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누가 공정한 진행자라고 말하겠는가. 이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질문도 함께 들어보시죠.
자, 교통방송 문제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조금 달라졌습니까? 뉴스와 정치 프로그램은 이게 방송할 수 없다.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전혀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이 고정 출연 중이십니다. 그래서 다 지금 뭐 그렇게 편파성이 없도록 보도를 잘 하고 있고요. 지금 김어준,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객관적이라고 보십니까? 저희 국민의당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이라고 해도 이 프로그램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방송 그 직원들이 박원순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정당 성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부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에 올렸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무사령부 보고서에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인물들을 무리하게 진급시킨다. 장관 인맥과 그렇지 않은 장교들 사이에 갈등이 초래돼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경질된 것은 자질 부족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김관진 장관을 흉본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괘씸죄에 걸렸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번에 공개된 기무사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사무직 당직자 채용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채용 공고에는 지원자들에게 출신 대학과 어학 점수를 밝히라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원서에 첨부하도록 한 자기소개서에는 학교명과 부모 직업과 같은 개인 신상을 쓰지 말라 이런 안내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권고하는 블라인드 입사 지원 서류 양식과 모두 어긋납니다. 정부는 입사 지원서에 출신 학교와 지역을 적는 기재란을 아예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서도 학교명과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공지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신입사원 한 명당 수천만 원의 금품수수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한 강원랜드 입사자는 합격 이전에 또 다른 청탁자에게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채용 청탁이 난무한 상황에서 2천만 원짜리 보증수표를 구매한 셈이었습니다. 이 입사자의 아버지는 지역 어르신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에서 지역 어르신으로 불리는 사람은 김모 씨인데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염동열 후보의 총선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한편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 따르면 김모 씨는 8명을 청탁해서 100% 합격시킨 주요 청탁자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현재 김모 씨는 자유한국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기자이며 가수인 황치훈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그의 히트곡 추억 속의 그대는 지금도 많이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온갖 회한이 있었겠지만 그대의 지나간 그 자리는 다만 아름답던 기억뿐일 것 같습니다. 황치훈 씨의 영면을 빌며 추억 속의 그대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원적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 희미한 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로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간 그 자리에 홀로 낸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 많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기억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